2021년 4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. 건강검진만 하면 고혈압 전 단계로 계속 나왔고, 또 그 위염이었다가 위궤양으로 발전이 됐고, 또 이 위궤양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위암으로 간다는 의사 그 소견이 있었어요.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이제 선종이랑 용종 이렇게 있는데 그 선종은 암으로 진행되는 건데 꼭 선종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해에는 뭐 세 개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두 개 이상씩 항상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승진이라든지 뭐 그 극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심장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렁벌렁하는 그 증상이 계속 있어서 업무가 힘들 지경이어서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. 심장병에 관련된 약을.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그 병원에서는 절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그 1년을 이제 운동을 몸짱 운동도 못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약은 아무리 해도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런 병은 진행이 돼서 안 되겠다. 이제 그때 운영진 모임이 딱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딱 그 오원장님이 뭔가를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한 끼는 아니었고 그때 청호식이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청호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한 끼는 그 이후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드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고 저는 일단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못 알아듣겠고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지금 뭔가 약을 그 네? 심장병만 약만 먹었지 그 혈압약 같은 거는 아직 먹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성인병에 뭐 고지혈증 뭐 이런 약은 전혀 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냥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계속 이제 건강검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위기 의식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원장님께서 장을 확 뒤집는 거다 이거는. 그러니까 환장 프로젝트를 하자는데 그 네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제가 완전 진짜 환장, 장을 확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런 네이밍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,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. 내가 뭐, 지금 상태에서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업무 자체도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. 저는 이제 한의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스트레스 체크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한의원은 그냥 침 맞고 그러는 데인 줄 알았는데 오 원장님 그 교정세정 한의원은 정말 그 어떤 양병원보다도 철저하게 이 프로그램화돼 있고 수치화되어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한의원이 수치화돼서 제 몸에 그 이상 반응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병원을 못 봤어요. 근데 딱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막 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딱 그 제 상태를 보시고 진단이 딱 나왔는데 한 달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래 내가 여지까지 이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한 달은 껌이다 해자. 그러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너무 힘들었던 거는 어지럽고 일단 제가 심장 그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끊으니까 이게 구토 증상도 있고 17일 차에는 청일수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써서.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심장이 안 좋을 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. 심장이 안 좋다는 거를. 그러니까 심장이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심장이 안 좋을 때 쓴맛에 예민해진다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나 제가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쪽집게 도사님처럼 막 제 몸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. 그러니까 이제 맑은 된장국을 끓여서 그거를 한 스푼씩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봐라. 그래서 그 호전 반응이 나올 때 극복 노하우는 원장님 말씀하신 그 환장식에 대한 제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두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두드리고 그 두드리라는 게
뭐겠어요. 운동을 하라는 거잖아요.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라. 단전치기도 좀 하고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몸짱 운동을 다시 조금씩 한 거예요. 그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했어요. 그냥 하고 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기 머리가 또 깨지게 아픈 거예요. 막 너무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그 심장박동도 너무 빨라지고 이러다가 진짜 쓰러져서 죽는구나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면서 그 단전치기도 너무 좋았고 그 저기 그 된장국물 아주 맑게 끓인 그 된장국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청일수를 도무지 못 먹겠으니까 그 일단은 끊어보라 그러셨고 일단 끊은 다음에 아주 얇게 타서 마셔보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500ml에 먹던 거를 1000ml에 먹고 1000ml 2000에다가 그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일수의 감이 살아있게끔은 해서 제 몸에 넣어줬어요. 그래서 2리터를 마시는데 청일수 한 봉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에 청일수가 또 구수해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극복 노하우가 됐고 지금 유지 관리는 제가 이제 작년 그 2021년에 했고 그 이제 또 생활로 돌아와서 턴되니까 아까 그 추석 때 그렇게 차례 음식 먹고 그렇게 해서 망치셨다 그랬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망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한 가지가 그 이 환장을 하면서 한 달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 끝났구나. 이제 이 힘든 일을 나는 다 끝냈어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러 제가 병원을 다시 갔는데 원장님이 괜찮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런데요.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. 저는 또. 근데 라면이 먹고 싶어요.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 달 더 하세요. 이러시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청천벽력이었어. 이게 한 달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건 죽을 똥살똥 제가 했단 말이에요. 제 몸이 그러니까.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63kg였어요. 몸무게가. 근데 53kg가 돼서 10kg가 감량이 됐거든요. 근데 딱 라면 생각이 난다니까 원장님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막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. 근데 그동안 한 달 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한 달을 다시 한 거예요.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이들 다이어트 이게 정말 그 한 달을 더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. 아예 라면이. 그래서 참 이게 왜 한 달을 더 하라 그러셨는지를 알겠고 그리고 그 과정 있잖아요. 어떤 명절이라든지 뭐 연말이라든지 이런 게 다가올 때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를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. 그 한 달을 더함으로써 제가 어느 정도 이 입에서 그 트임이 아예 확 트이지가 않고 약간의 트임,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한 달에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에 우리 다시 환장 식구들 이렇게 모아서 대표님이 하신다 그럴 때 다시 했잖아요. 지금까지도 그게 무너지지가 않고 있고 그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지금 약간 또 쉬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kg가 감량이 더 돼서 지금 51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, 지금. 근데 항상 그 체지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예, 조금 늘더라도 그냥 몸무게만 늘어났다가 빠졌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체지방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지금보다 체지방을 조금 더 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30% 초반대인데 28% 7% 요렇게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의 계획은 이제 올해 또 대표님 하실 때 한 번 더 할 계획이고 한 번이 아니라 저는 해마다 매년 한 번씩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. 술만 먹으면 머리가 깨지게 아팠던 거예요. 근데 그 제가 여기 근처에 다니는 한의원의 원장님이 제가 왜 술 먹으면 다들 머리가 아프잖아요. 저도 이렇게 술만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. 그러니까 술 먹으면 머리 안 아프대요. 제가 이상한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 환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셔도 머리가 안 아파요. 너무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머리가 안 아파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 마셔도 그때 거뜬한 거는 아주 그냥 아니, 환장 얘기하다가 왜 음주로 빠지셔가지고.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. 제가 두통에 맨날 시달렸거든요. 365일 이 두통이랑 계속 타이레놀 이런 거를 계속 상비약처럼
갖고 다녔고 그 두통 때문에도 술을 못 먹었어요. 회식 있어도 못 먹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따르죠. 사회생활 하는데. 근데 이 환장을 하고 난 다음에 회식을 갔는데 어떻게 그냥 한 잔을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. 뒷날 아무렇지도 않게.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인지 원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고,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는 어떻게 술로 끝나네요. 하여튼 좋은 거 아닌가요? 이상입니다. 네, 즐겁게 이게 웃음이 있어야 이렇게 발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그 왜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이런 이따가 제가 잠깐 이제 그 뒤에 이제 고혈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 저희가 했던 그 산화질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또 장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발표할 건데 그 당연한 거다. 만약에 10일만 했다면 절대 그런 그 갑자기 머리가 뭐 두통이 술만 먹으면 두통 그 증상이 개선이 안 됐어요. 근데 2개월을 했기 때문에 굴뚝이 말끔히 통도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굴뚝의 안쪽에 막 석탄 먼지 막 이런 꼴따로 그런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그러죠. 안쪽에 그런 혈관에 이런 것들이 뚫린 거예요. 우리 머리 뇌의 혈관이 아주 모세혈관으로 닿거든요.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 이 뇌의 모세혈관 그 미세한 그 판 있죠. 그것까지도 뚫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만약에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머리가 당연히 아플 거 아니에요. 그게 더 심해지면 뭐가 온다? 뇌출혈이 온다. 터진단 말이야. 터지든지 아니면 막혀서 뇌경색이 오든지. 심근경색, 협심증은 뭐냐면 관상동맥, 심장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심근을 공급하는 그 영양 동맥이 관상동맥이잖아요. 그 관상동맥이 그 안에 피떡, 혈전이 막고 있다. 점점.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완전 소화를 시켜야 돼요. 탄수화물인데 완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완전 소화를 못 시켜. 거기다가 이 탄수화물이 유해 독소로도 가득 차네. 이런 뭐 환경 호르몬들, 그다음에 이건 방부제, 식품 첨가제, 협액제 뭐 이런 것들로 엄청 많다. 식품물이 그 우리 패스트푸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잖아요. 그럼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게 내장 지방이에요.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, 우리 몸에.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완전히 완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저장을 해 놓는 것이 또 혈관 안에 피떡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관상동맥을 막고 있으면 그게 협심증인 거예요. 좁아지면. 협심, 더블 협자, 심장, 심자. 근데 더 그 협심증이 심해지면 아예 꽉 막아가지고 심장에 영양공급을 못 시키니까 심장의 조직이 썩죠. 괴사되죠. 그 정도가 심근경색. 예. 그러니까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, 협심증, 심근경색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병이 아니라 그냥 한 형제예요. 그냥 진단명만 각각에 달라지고 내 안에 혈전 피떡이 심장에 붙어 있나 아니면 간 쪽으로 막 가서 막고 있나 아니면 내 자궁 쪽으로 가서 막고 있느냐 폐 쪽으로 아니면 내 뇌 쪽으로 가서 막고 있느냐 뇌 쪽으로 가서 막는 것이 중풍이죠. 그게 눈 쪽으로 가서 막뭐 안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눈의 질환들 우리 동맥이 그 당뇨가 심하면 당뇨 합병증이 안구에 시력 저하가 오면서 안쪽에 가장 망막에 변성이 오면서 합병증이 오잖아요. 발 쪽에 동맥 가는 쪽, 정맥 그런 것을 막아버렸어. 그러면 족부 괴사가 되죠. 당뇨 합병증이. 그죠? 그래서 심장 혈관병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.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. 근데 그 혈전, 피떡을 없애는 그 과정은 10일 가지고는 끄떡도 아니에요. 왜냐면 오토파지 오토레이시스가 최소한 20일 정도 이상은 완전 해독이 넘어가야 돼.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. 그래서 약간의 좋아지긴 해도 만약에 약간의 내 몸이 변화가이라고 할 수 있어도 약간 하다가 많은 아까 우리 교수님 하다가 이후에
약간 지금 이제 음식 조금 드시니까 또 다시 140으로 조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. 하다 말았기 때문에. 예, 그렇게 된다고 본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제 현재 갑작스럽게 야, 한 달 해라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그래도 맛은 보자. 그래도 최소한의 시비를 해놓고 이 대표님이 일단 이렇게 시동을 일단 걸었다. 그러나 이제 병의 정도, 이 경증이냐 중증이냐 아니면 고중증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로 끌고 가느냐. 완전해독은 며칠간을 해야 되느냐. 그리고 그 뒤에 병행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런 것들은 상담이 각 사람마다 맥을 봐야 되고 혈관 나이를 봐야 되고 또 그 환자의 인바디를 통해서 분석을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의 검진 결과를 통해서 좀 해줘야 되고 어떤 체형을 보고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. 어떻든 오토파지 오토라이시스라는 병든 세포, 늙은 세포, 죽은 세포 이거를 분해시키는 마치 분해시켜서 그 쓰레기들을 이제 내 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내 몸에 탄수화물이라는 이 당이 안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쓰레기라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 몸 쓰려고 하거든요. 그런 병든 세포 그러면 내 몸에 고름집, 농양, 종양, 용종, 뭐 선종 이런 것도 다 빼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태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없어진다고요. 대장의 용종, 선종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오토파지, 오토 라이센스가 진행이 되려면 20일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큰 원칙은 장내 미생물이 이 생태계가 정말 무슨 게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싸웠어. 근데 남한이 이긴 거야. 그러더라도 지리산 게릴라는 남아있는 거야.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? 그래서 계속 게릴라전 하는 거야. 숨어서. 계속 유해경이 나와. 그러니까 아직 평정이 안 된 거야. 그러니까 한 달 갖고 평정이 안 돼. 이게 최소한 우리 100일 작전 기도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이게 세팅이 되고 하나의 경향성이거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치안도 딱 점령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게릴라도 다 소탕하고 치안까지 다 유지하려면 3개월이 걸리더라. 운동, 체형교정 운동도 그렇고 생활습관 교정도 그렇고 하나의 의식 교정도 그렇고 이 혈관과 장의 통솔하는 완전해독의 흐름도 그래서 내가 한 달 했을 때 저기 라면이 먹고 한 달 더 하세요.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. 이제 좀 이해가 좀 잡으실까요? 네.